자, 이번 시간에는 혈지이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인 적천수의 원류의 장에 있는 사주 명식을 통해 가지고 용맥이라는 흐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혈지론은 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론이 아닙니다. 적천수에 보면은 원류의 장이라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발전시킨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혈지론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적천수라는 책에서 채용정신편에 보면은 원류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본이 되는 이론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근원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 페이지를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이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적천수 원류라는 예제 사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의 내용을 보면은 시지 유금에서 일지 임목으로 끝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흐름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흐르냐면은 똑같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임목에서 끝나고 있고 임목이 병화를 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임목이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병화까지 흘러가야 되겠죠. 책에서는 임목이 끝점이고 즉 원두 시작점이 유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는 용일혈일 용맥이라는 하나의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지임목의 간목이 혈지가 되고 보조혈이 임수가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일찍이 관직에 등용되어서 수많은 재산을 벌어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은 십성에는 기륭이 없다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주의 혈지는 간목이고 보조혈은 임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수백억의 재산을 벌었다고 한다면은 어디서 벌었느냐 하면은 을미대운 이후로 재산을 벌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목기운이죠. 미토까지 목기운이죠. 그 다음에 을미대운하고 간목, 즉 여기까지 해서 이 사이에 많은 재산을 벌어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근데 주목할 게 보면은 이 무술입니다. 무술 대운을 보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에는 식상으로 보이시겠죠. 하지만은 혈지론에서는 이 무술 대운을 10개의 천간으로 나누어 분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혈지론에서는 상담을 할 때 세운으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대운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대운에 있는 육식갑자를 10개의 천간으로 만들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무술이라는 글자를 10개로 천간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을 정무, 개개무, 을신, 개정, 개무 이런 식으로 10개의 천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 대운수가 3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친절하게도 책을 쓰신 분께서 대운수를 구해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주를 보면은 3으로 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13대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13, 23, 33, 43. 즉, 이 사람이 돈을 수백억을 벌었다고 되어 있는데 돈을 수백억을 벌은 시기는 43세 이후라고 봐야, 을미대운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일찍이 관직에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혈지가 목인데 이 무술대운은 기구신인데 어떻게 공부가 잘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십성은 기구신이 없다고 했죠. 무술대운을 10개의 천간으로 나누면은 이게 관이 있고 관이 있고 이것도 관이죠. 양의 식상이죠. 자, 이게 관이 있고 여기 관이 있고 여기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성이 있고 여기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관이 있죠. 자, 이래 되면은 학업운은 인성과 간을 보고 따지기 때문에 이 무술대운을 보면은 전신에 관운과 인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게다가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은 관운에서는 성적까지 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점수도 잘 나왔을 것이고, 또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은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벼슬에 오르는 것은 크게 문제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대운의 겉모습만 보고 사주의 운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이 60갑자의 대운을 저처럼 이렇게 10개의 천간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운의 운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3,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까지 나이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주를 보면은 일찍이 13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22세까지 학업운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주는 희용기구한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부를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면은 용신이라는 개념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혈지라는 것은 가장 강한 오행, 사주팔자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언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혈지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의 원국을 통해 가지고 대인관계를 구분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대운을 볼 때는 이 혈지나 보조혈이 운에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단지 이것만 따집니다. 혈지나 보조혈 운이 되면은 하고 있는 일과는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빠지면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생활비 쓰고 잡비 쓰고 그래도 돈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축할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이외의 운에는 생활비 쓰고 잡비 쓰고 하면은 그다지 딱 맞아 떨어지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축할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주의 남자분은 벼슬아치 집안의 남자라고 사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부모의 덕을 많이 봤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혈지가 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 부모는 신유에 해당합니다. 신은 아버지, 유는 어머니, 유는 어머니에 해당하는데, 자, 관계를 보면은 화극금하고 있죠. 극을 하고 있죠. 그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즉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자평명리에서는 월주를 부모궁, 형제궁으로 봅니다만은 혈주론에서는 연주를 부모궁으로 보고 월주를 형제궁으로 봅니다. 일주를 자신의 궁으로 보고 시주를 자녀궁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관성이
전부를 차지를 하고 있는 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시기에 틀림없이 벼슬에 올랐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은 재물을 모은 것은 혈지가 목이라고 그랬죠. 혈지가 목이라고, 간목이죠. 보조혈이 임수죠. 예. 그러면은 수와 목이 들어올 때 돈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벌어들이는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을미대운부터였다는 거죠. 조금 빠르다고 한다면은 신금부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금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중에 임수가 들어있죠. 지장간에 보면은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임수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천간병화와 충이 되어서 단지 이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인 것은 을미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오대운의 간목까지, 여기까지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었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주를 보면은 시간의 정관을 가지고 있죠. 시간의 정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똑똑한데 양의 관이 아닌 음의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똑똑하다고 하기보다는 이해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해를 잘 하면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일간병화가 연간 신금과 합을 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자평명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평명리를 20년 전에 잠깐 공부를 하다가 혈지론, 즉 원류라는 이 부분에 빠져서 이 부분만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혈지론에 보면은 합이라는 거는 같이 서로 붙기만 하지 변하거나 변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신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금은 정제죠. 음의 재성이기 때문에 정제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혈지와 보조혈에 따라서 추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혈지와 보조혈이 목수기 때문에 일지와 월지가 지금 목수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연하 여자는 권유를 하지를 않고 동갑내기 여자와 연상 여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은 12운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12운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운성이 틀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12운성이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고 혈질에서는 내용이 12운성의 내용이 맞고 안 맞고 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용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용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화에 녹이 있니 없니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오행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작은 유금에서 시작됐죠.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이제 흘러가는 게 용일혈입니다. 열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용일혈이 되고, 즉 용일혈 용맥. 혈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혈지는 가장 강한 오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리학에서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용신이지만은 혈지론에서는 사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용신이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얘기죠.
천칭이 있을 때, 지렛대가 이렇게 있을 때, 사주는 항상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죠. 편중이 되어 있으면은 용신을 잡는다는 거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으려면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 좋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반대로 편중이 되어 가지고 이쪽이 올라가야, 이쪽이 내려와야 내가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신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중화가 되어 버리면은 큰 부귀를 이룬다고 하기보다는 부귀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그냥 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억부용신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억부용신이나 조우용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느 한쪽이 치우쳐야 큰 부를 이룰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중화를 맞춰준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부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 될까라는 그냥 의문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론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하는 이론은 제 입장에서는 정답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이론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해봐야 거기서 50보 100보입니다. 어차피 100%가 아닌 이상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10명 중에 7명 8명 밖에 못 맞춥니다. 그 상황에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워봐야 결국에는 50보 100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 쓰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쓰는 갑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것보다 방금 언급했듯이 아래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재물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치론을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병약용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약용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병이 있는데 이거를 낫게 해줄 약이 있는 겁니다. 약이 있으면은 대부를 하는 겁니다. 즉 한쪽이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병이 있는데 약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반대로 내라주면은 즉 부기를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라주지 못하고 그냥 평평하게 해주게 되면은 부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적천수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적천수 책을 읽어보시면은 반드시 원류의 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문에서는 임목에서 끝났다라고 되어 있고 임목이 병화를 생주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까지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혈지, 즉 용맥의 중심이 되는 강한 오행인 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죠?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의 이런 흐름을, 용맥의 흐름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을 때쯤 되면은 그때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서 촬영해서 제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류의 장의 이론을 보면은 총 4개 정도의 예문이 있는데 3개는 진품인 것 같고 1개는
가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쿠션스 원류에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4개의 사주를 한번 다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예문의 사주를 풀어보면서 길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사주로, 또 다른 용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주상담가였습니다.